자, 요즘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초, 중, 고, 대학교 이런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 다자간 화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줌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줌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보안 이슈가 터져서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이제 사용을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즈 자체에서 줌을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뭐 40분 동안만 할 수 있고 뭐 100명까지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뭐 몇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화상 솔루션이 있느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제품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 화면에 있는 GC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00% 프리라고 되어져 있죠. 무료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고 여기 보면 뭐 두 사람부터 혼자 회의를 하진 않으니까 두 사람부터 한 200명까지 이렇게 쓰기에 원활하고 그 다음에 웹 RTC에 호환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웹 RTC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나 음성을 웹 브라우저 간에 통신하게 만들어주는 표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는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 예전에 웹 브라우저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무슨 액티브 에스니 플러그인이 막 설치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브라우저 간에 화상이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다른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쓰면 됩니다. 대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서 쓸 때는 전용 앱을 설치를 일단 해야 돼요. 앱 이름이 이렇게 GC, 미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거 찾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페이지로는 접속이 안 돼요. 사용이 안 되고 이 데스크탑에서는 홈페이지로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어떤 화상회의 아니면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운데 스타트 어 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방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이것은 제가 이 크롬 계열의 웹 브라우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라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끄면 되는 것이고, 자, 이쪽에 방 이름을 하나 개설하는 겁니다. 그럼 방 이름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야 되는 문자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 물음표, 엔드기어 이런 건 쓰지 말고 여기다가 방 이름을 하나 적어주면 돼요. 이것은 아무 이름이나 내가 필요한 이름을 넣어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임의로 뭐 ABC 이런 걸 넣을 수 있잖아요. 자, ABC 이런 걸 넣죠. 그러면 이 방 이름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ABC라는 방을 미리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오픈된 방이라면 그냥 저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제가 그 방에 입장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화면이나 음성이 공유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름을 좀 길게, 짧으면 좀 암호처럼. 왜냐면 이름은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만약 학생들이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학교의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방 이름 한번 정해보게 되면 뭐 2020년 자 1학기에 그냥 이렇게 뭐 누리 있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뭐 A, B, C라고 D, E 혹시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임의로 혹시 중복될까 봐서 자 이런 식으로 방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X를 누르고 그러면 방에 입장이 된 거예요. 입장이 됐는데 지금 오디오가 켜져 있고 그럼 일단 편의상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지금 PC에 비디오가 지금 없는 PC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카메라 없다. 오케이 알았음. 이렇게 하고 음소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음소거 없애겠느냐? 일단 알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화면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이쪽에 쭉 떠요. 쭉 뜨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접속시키려면 모바일 앱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소,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방을 만드는 코너에 이름을 쓰게 되고, 데스크탑 PC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뭐 이메일로 알려주든 문자로 알려주면 되겠죠. 그냥 접속하면 돼요. 이 주소는 똑같고 요 뒤에 방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I자 버튼 있죠. 정보 버튼 여기를 누르게 되면 패스워드를 추가한다는 기능이 있죠. 지금 패스워드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애들을 눌러서 자 패스워드는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없애버릴 방이니까 1, 2, 3, 4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요. 엔터 치기 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1, 2, 3, 4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리무브 패스워드로 바뀌면 이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 요 주소는 위에 있는 주소랑 똑같죠? 이거를 공유시키면 되는 거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나 여기에서 복사를 하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정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을 계속 쓸 때 연습으로 이 PC의 이름을 가나다라고 적었거든요. 제 이름을. 이런 건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 그러면 이쪽에 세팅에 보게 되면 프로필에 있죠.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나중에 학생들이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통 규칙을 이름에 뭐 학번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은 서로 소통하기 좋겠죠. 중간에 바꾸면서 써도 되니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이렇게 써주면 좋거든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세팅해서 이쪽에서 프로파일에서 이쪽에 가나다가 아니고 홍길동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그 PC 화면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비디오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접속한다. 자, 아이패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GC 및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쪽에 방 이름 입력하는 부분에 있죠. 여기에다가 2020 빼기 아까 우리가 들은 게 1 빼기 자 이거는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 입력할 때는 대문자로 썼죠. ABC에 CVB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를 눌러요. 그러면 그쪽 방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패스워드가 있었죠. 패스워드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 2, 3, 4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엔터 확인. 그 되면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화면이 일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개설한 사람. 내 거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이란 사람의 화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여기 화면을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음성이 꺼져 있고 비디오가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게 되면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뭐 옵션 이런 거 누르면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대화창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녕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날려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PC에 가보게 되면 PC 화면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 메시지 창에 1이라고 적혀 있죠. 클릭하게 되면 자 자차카라는 애가 안녕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이 창에 이 비디오 창에 삼선 버튼을 그러니까 삼선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Send Private Message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요. 그러면 자 아이패드에 보게 되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이쪽에 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일자 표시가 없는 것은 이것은 버그 같아요.
이쪽에 일자라고 나와야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그 PC 화면인 경우에는 채팅창이 일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 좋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다 가려버리니까 실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입장시키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이폰 화면인데요. 2020-1 자, 영어로 A, B, C, C, V, B 고 눌렀어요. 그럼 패스워드는 1, 2, 3, 4. 인터페이스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화면에 오디오가 이제 켜져 있으니까, 자, 화면에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나타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계속 이제 쌓여요. 쭉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면 클릭하면 그 사람 화면으로 바뀌고, 누르면 그 사람 화면으로 바꾸고, 물론 여기를 누르면 이제 자기 화면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비디오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에 네모가 많이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사진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 걸 보고 싶다 클릭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서 다 보낼 수 있고, 자, 화면을 이렇게 하면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줌에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는 기능도 있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그 중간에 사람만 놔두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경계선 처리가 좀 미흡하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렇게 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타로 되어져 있는데 잘 안 돼요.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스트리머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 삼색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음소거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버튼은 회의를 끝내는 겁니다. 전화를 끊는다는 버튼이고, 이쪽에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자, 다른 사람 화면에 손을 든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손든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화면을 눌러서 그 사람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하게끔, 다 뮤트를 시켜놨으면 그 사람 소리가 들리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든 사람이 자기가 손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내리고, 만약에 핸드폰에서 손을 들고 싶으면 이 삼색 버튼을 누르고 Raise Your Hand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손든 표시가 있고, 이제 그 사람 화면으로 바꿔주면 이제 얘가 무슨 얘기 하려나 보다. 발언권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도 다 줌 같은 데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데스크탑 버튼은 클릭하게 되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쪽 화면을 공유시킬 거냐, 이쪽 화면을 공유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쪽을 누르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다 떠요. 그럼 제가 이쪽 왼쪽 화면에는 파워포인트 하나를 띄워놨는데, 파워포인트를 클릭하잖아요. 그래서 쉐어를 누르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이 모든 참가자들 화면에 뜹니다. 확대, 축소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화상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공유한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파워포인트 뿐만이 아니고 엑셀을 보여줘도 되겠다. 지금 엑셀을 띄웠다고 치고 화면에 보게 되면, 자, 공유를 보게 되면 이 엑셀이 떴죠. 같이 두 개를 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엑셀을 누르면 엑셀이 공유가 됐다가, 그렇죠? 그럼 엑셀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유를 끄고 다시 켜서, 자, 이번에는 자, 파워포인트 봅시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설명을 하면 그 화면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고, 현재 화면이 애플리케이션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화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PC에 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공유 중이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데스크탑 메뉴 아이콘을 끄면 공유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 공유하는 항목 중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 지금 이 GC가 연결되어져 있는 웹브라우저에 그 열려있는 탭만, 열려있는 홈페이지를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페이지가 공유돼서 또 학생들한테, 참가자들한테 그 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C 공유 기능에서 하나 참고할 점은 화면 공유는 되는데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화면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줌에서는 돼요. 줌에서는 되는데 원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화면 공유를 자체 화면 녹화 기능을 연동시켜서 하게 되는데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GC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화면 공유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금은 이제 GC를 쓸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거 여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설해보고 모바일 기기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해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줌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네트워크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은 뭐 줌뿐만이 아니고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좀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배우기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가자 수에도 제한이 없고 뭐 학생 100명하고는 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시도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 100명도 되더라 150명도 되더라 한번 올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온라인 다자간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서비스인 GC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